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이 아빠와 인생 공부의 공이 아빠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해요. 아침에는 좀 쌀쌀했다가도 점심만 되면 막 엄청 더워지고, 네.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저는 오늘 이게 뭐 일회 강의로 끝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좀 일반적이지 않은 흔히 듣기 힘들었던 그런 관점에서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왠지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죠?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다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도 또 기분이 좋은 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분류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런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라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조건에서는 맞고 어떤 조건에서는 틀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처음 들었던 게 아마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그렇잖아요. 막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래 얘기를 하시면 그런갑다 이렇게 하고 좋은 말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조건이 없는 분이었다면,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건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음,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조건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음, 뭐, 분명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적인 분류로는 일반적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제일 많이 하는 분류의 이쪽 분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저는 요 즈음에 들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스트로게라고 하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이게 친족 간의, 이거를 뭐 여러분 그런, 지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형제 간의 우애 뭐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이제 스트로게라는 명칭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누나가 두 명 있었는데, 저희 누나 두 명은
저한테 약간 스트로게가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을 준 것 같아요. 저는 스트로게도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부모님한테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저희 누나 둘이 저를 그렇게 좀 막 덮어놓고 저희 큰 누나는 계속 저한테 어렸을 때 키아누 리브스를 닮았다. H.O.T가 나오면 뭐 누구죠? 그 춤 잘 추는 그분을 닮았다. 막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절 향해서 했었습니다. 그게 진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누나였고요. 작은 누나 같은 경우는 저랑 한 살 차인데 약간 엄마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이게 아가페가 아니고 스트로게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약간 이 우애 같은 게 근데 저는 약간 누나들한테 아가페의 사랑을 좀 받고 자란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뭐 딱히 저희가 좀 어떻게 짚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좀 애매합니다. 그죠? 저희는 이거를 이제 사랑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다음으로는 저는 이걸 필레오라고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필리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을 이제 친구 간의 사랑으로 분류를 한 부분인데 동성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우정 이거를 필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랑의 네 가지 분류를 나눌 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참 친구에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진짜 좀 쾌활하고 명랑한 멋모른 시절에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뭐 반장 이런 것도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뭐 무슨 대회 나간다 그러면 다 나가고 싶어 해가지고 나간다고 했다가 집에서 뭐 그 대회 나갈 때 뭐 필요한 복장 같은 걸 안 갖춰줘서 혼자서 울고 이랬던 적도 있고 친구랑 뭘 하고 이런 거를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또 머리가 크면서부터는 이게 약간 어, 한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니까 어, 똑같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월급을 받고 생활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그 수학 보조비와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막 그거보다 더 쓰는 것 같고 저는 그것도 진짜 아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게 잘 통제가 안 되니까요. 다 쓰고 한번 또 집에 얘기하려 그러면 좀 힘들고 막 어렵고 이랬던 그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이게 사람이 친구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뭐 이뤄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고등학교였으면 좀 덜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좀 폐쇄적인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막 중학생 회장 선거도 나가서 떨어져 보고 어, 친구 관계를 전 나름대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언제적 친구가 평생 간다. 뭐 무슨 친구가 평생 간다. 군대 동기는 평생 간다. 제가 군대 동기가 한 200명 넘게 있는데 지금 연락하는 동기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 일단 사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사람 일이 진짜 계속 바뀌고 계속 환경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어 제일 그런 부침이 많은 게 약간 친구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 얘 하나 있으면 친구는 이제 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내 평생에 얘 하나 있으면 나는 뭐 그냥 됐다. 예, 그걸로 족하다.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 막 엄청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막 활발하고 그 뭐라 하죠? MBTI 뭐 MBTI에서 E형은 아닙니다만 두루뭉술하게 사는 게 목표인 사람으로서 예. 어, 제 사적인 친구는 그렇습니다. 좀 연락을 한 번씩 주고받고 하는 친구들이 딱 한 명인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마음속으로 이 친구 하나면 됐다 이런 친구는 한 명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이제 에로스인데요. 이게 남녀간의 사랑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를 이제 에로스. 이거는 이제 좀 또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다 보니까 에로스를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플라토닉 러브랑 좀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에로스는 좀 육체적인 사랑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플라토닉 러브를 좀 이제 정신적으로 교류하는 이런 걸로 분류하기도 하던데 일단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가장 큰 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남녀 간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게 뭐, 변태 같아 뭐 이런 쪽으로 쉽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런 육체적인 부분도 남녀 사이에서 다른 사람한테 밖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 둘이서는 굉장히 알콩달콩 잘 풀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은 뭐 그렇게 이 부분은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이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다들 그러시죠. 다들 이제 첫사랑을 만나서 바로 사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처음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죠?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이런저런 뭐 사람들마다 첫사랑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뭐 이루어졌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든 일단 첫사랑은 그렇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 첫사랑과 이게 평생을 100년 가약을 맺어서 함께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계속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연애 경험이 쌓여가고 그러다가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진도를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되는데 남녀 간의 사랑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무조건 많이 만나보는 게 좋은가? 저는 또 그거는 약간 반대 입장인 게 많이 만나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많이 만나보면 이상한 사람을 만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좋은 연애를 많이 하다, 다시요. 좋은 연애를 많이 하는 게 좋다.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 일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몇 번 정도의 만남을 겪어야
좀 내 스스로가 이성을 보는 눈이 생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명 정도는 만나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짧게 짧게 만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적어도 4계절은 함께 보내본 사람으로 3명 정도면 저는 그 정도면 네, 충분하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내가 생각보다 이런 성향의 사람과 안 맞구나. 아니면 내가 이것까지는 참아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정립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정립된 다음에 만나면 이제 제가 기준으로 삼은 게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을 안 채우고 바로바로 좀 이렇게 스피디하게 아닌 사람을 잘 걸러내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오늘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 아가페, 스트로게, 필리아, 에로스 이런 용어도 용어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스트로게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부모가 아니고 누나들한테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받기도 했고, 제 아내는 이 4가지를 다 약간 갖췄다고 해야 되나? 다 나누고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정말,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좋지? 뭐 이런 의문이 저 스스로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약간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는 어떤 그런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오는 안정감. 그리고 약간, 이게 친구랑은 그래도 좀 다른 느낌인데, 약간 그냥 just be로서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 약간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 있잖아요. 저는 이제 누나들도 그렇고, 누나들한테 저도 그러길 바라고 약간 그런 게 형제 간의 오해인 것 같거든요. 약간 힘든 순간순간에 저는 실제로도 도움을 받았지만 꼭 도움을 주고받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내 핏줄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집사람한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 핏줄 같고 피는 뭐 남녀간에는 섞일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저희야 뭐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약간 제일 친한 친구 서로에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뭐 친구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잘 안 만나고 저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친구를 보는데 그 만나지 않는 30일 중에 하루 이틀을 빼면 한 28, 9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날들에 나의 가장 친구는 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음, 저희 아내죠. 예. 그리고 뭐 플라토닉 러브든 에로스든 일단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은 명백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 제가 초반에 이제 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린 시절 이제 교회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전 인격적인 신앙을 좀 가져라.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어떤 부분들이 지덕체, 몸, 머리, 마음 이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해라. 약간 이런 말로 전인격적인 어떤 신앙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좀 멋있는 말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을 알게 되고 같이 살고 있고 이런 점점 또 알아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약간 제 사랑이 전인격적으로 저희 아내에게 향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막 저희 집사람에 대한 고백 같은 강의가 돼버린 것 같은데 제가 늘 느끼지만 저 무슨 전문 강사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심리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먼저 겪는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먼저 겪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겪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소소하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좀 저는 얘기하면서 뭐 정리도 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면서 나도 그랬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예. 그 정도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 너무 무겁게 듣지 마시고 이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음 강의는 그 유시화 작가님의 엄청 유명한 책 제목이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아무튼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렸던 경험. 지금 생각하면 틀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맞았던 경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게 좀 쉬울 것 같기도 해요. 뭐 딱히 정리할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간단하게 문구는 한 2개 정도 해놓고 그냥 올타임 띄워놓고 얘기를 한번 쭉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 강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안 드려서 마무리하면서라도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쉬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꾸준히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요번에 연휴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낮에 집에 좀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이게 낮에는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저녁에 하던 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앞으로도 저녁 시간만 이용할 생각입니다. 네, 쓸데없는 TMI를 마지막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